자, 해설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해설을 길게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해설을 길게 해도 다들 하나도 안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방 싸갖고 집에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시험 전날은 보통 밤새는 게 우리의 미덕이잖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그걸 복귀 안 하고 그냥 버렸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 실력이 이렇게 반등하려면 시험이 끝난 다음에 꾹꾹 누르고 이걸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언어나 추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버리면 되게 편할 건데 또 너무 꽉 잡고 있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우의 수를 잘 따져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은 버리면 안 돼요. 논술은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언어나 추리는 워낙 문제가 많잖아요. 이름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필요하고요. 본인이 버리기보다는 버리라고 하는 문제를 버려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은 문제가 1번하고 2번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술 쓰는 방식인데 논술은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사례형 논술을 신경형 논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문제는 사례가 나오고 사례를 풀 수 있는 제시문들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제시문을 보통 뭐 관점이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건 이제 관점 제시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제시문들이 자료로 막 나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료로 나열될 때는 약간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자료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자료는 나눠지지 않고 딱 가운데 있는 자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골라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제시문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어떤 패턴으로 글을 쓰냐면 첫 번째 단락은 서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론은 사례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례에서는 요러요러한 사안들이 적시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사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까지 해주는 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 축약까지 하면은 조금 미흡하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죠? 그냥 줄인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러이런 부분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까지 해주는 거고, 요렇게 쓰는 것이 바로 나중에 변시에서 쓰게 되는 사례형, 그죠? 변시 문제를 푸는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문제 제기.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이쪽에서 여러분 요게 언제나 사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례라고 하는 현실을 제시문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논술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해결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봅시다. 내가 제시문 4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자 가나다 중에서 내가 선택할 제시문이 반드시 정해줘야 돼요. 논술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도 싫고 나도 싫고 다도 싫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 나머지 2개는 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나가 좋다 한다면 제시문 나에서 보듯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내 주장만 딱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물론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러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거에 근거한다. 또한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근거한다 해가지고 2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단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은 바로 이제 물론에 대한 대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시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다음에 제시문 가번의 근거들을 차곡차곡 반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시문 답번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주신 다음에 제시문 답번의 근거를 또 반박해 주시는 거죠. 그죠? 항상 제시문 언급은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러므로 제시문 나와 같은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나번에 이런 근거를 적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를 바탕으로 사례에 적용하고 마무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하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하지만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고요. 제시문이 2개일 때는 물론 하지만 그러므로로 끝나고 제시문이 3개일 때는 물론 하지만 또한 그러므로가 되겠죠. 그죠? 상대방을 반박할 게 2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단락 자체를 꼭 주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단락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채점자들한테 명쾌하게 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락을 제대로 안 나누면 채점자들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어떻게 느끼냐면 이 친구 아직까지 미흡하구만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단락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 자, 이 분절형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관점 제시형 문제이기도 하면서 분절형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분절형 문제가 보통 최근에 변시의 특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여러 개로 쫙 나눠가지고 내는 거를 분절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특징은 요런 패턴 자체가 재분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가로 1번에 해당하는 사례의 쟁점과 논의의 중요성. 이건 사실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1, 2, 3, 4, 5 중에
일이죠, 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서론이라고 이게 서론이에요. 근데 서론은 원래는 이런 기존 논술에서는 서론은 옵션이에요.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부터가 메인이라고 보는 건데 오늘 요 관점 제시형 문제는 양가로 1번에서 서론을 쓰라고 나온 거예요. 서론을. 서론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뭐 해안 주민들이 원래 어선을 공동 소유했는데 어선의 소유 자체가 분리됐죠. 그죠? 어선 소유자하고 비소유자가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배에 있어가지고 형평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어선의 비소유자들 같은 경우 생산수단을 그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심화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토의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사례죠. 그럼 이 사례에서 뭐가 중요한 쟁점일까? 이것까지 써주고 그 쟁점이 왜 중요한 이유까지 써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쟁점이 뭔지 그 쟁점이 왜 중요한지 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쓸 수는 있었는데 명쾌하게 하긴 좀 어려웠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보기의 입장 중 본인의 견해를 논증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공부하신 분 논증이 뭐 더하기 뭐예요? 주장 더하기 근거를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장을 썼다면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건 뭘 쓰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죠. 알겠죠? 내 주장과 근거를 써주고 이거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사례에 적용해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거는 한 달락으로 해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욕심을 좀 낸다면 두 달락으로 만들어도 이 앞에 그러므로는 안 써야 되겠죠. 이게 약간 센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읽을 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러므로야? 근데 그러므로를 빼버리고 재심은 내가 만약에 재심은 뭐 여기서 복이죠. 복이 갑을 선택했다면 사안의 경우는 복이 갑과 같은 이러한 시각에서 해결해야 된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갑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그런 점에서 사례의 경우는 해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3번은 뭐예요?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반박하라고 되어 있죠. 주의할 것. 여기서 반대 의견을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보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나는 사실은 내가 갑 선택했는데 을은 반박하고 싶은데 병은 너무 이뻐. 얘 말고 내가 그냥 정을 하나 만들어서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만든 출제자의 노고를 치하해 주세요. 무시하시지 말고. 제시문을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판단해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인의 주장에 대한 가능한 두 가지 반대 의견이니까 여기서 보기 중에서 반대 의견을 쓰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내가 밖에서 뽑을 수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가능하긴 하지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제자는 제시문을 3개 주고 보기를 3개 줬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철저하게 반박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하지만 또한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3번에 해당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양가로 3번을 쓸 때는 물론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죠? 물론 하면서 뭐 관점 을에 따르면 이런 근거, 관점 병에 따르면 이런 근거. 하지만 관점 을의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박. 그리고 또한 관점 병의 경우 역시 잘못된 시각이다. 반박. 끝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패턴을 항상 가지고 가시고 요게 틀이에요. 틀. 요 틀을 딱 가져간 다음에 요 틀대로 나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절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틀을 재분해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사례의 쟁점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해안 주민들이 어선의 공동 소유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륙은 건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륙은 한번 처음에 시작했지만 어쨌거나 이 공동체는 해안 공동체를 이야기하니까 거기 주목해서 봅시다. 어선을 공동 소유했는데 어선 소유자하고 어선 비소유자로 계층이 분화됐다고 하죠. 그죠? 마치 뭐 언뜻 보면은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뭐 거창하게 보기보다는 계층의 분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배 관행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계층 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선 소유자가 이게 생산 수단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본주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분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획물 분배를 그죠?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